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조국시 장관 사퇴 이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신설을 막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애국진영과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이 집권 세력 사이에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오는 19일 반대파는 광화문으로, 찬성파는 여의도로 모여가지고 또다시 머리수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이고,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자인데 그 과정까지 포함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겁을 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항상 정보 수집을 해야 되니까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찰, 정보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대상이 되는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는 검찰, 법원, 경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을 딱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보위부가 아닌 정권보위부다, KGB나 게슈타포와 같다 하는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 여당에서 올린 백혜련, 박범계, 송기현, 이종걸, 표창원, 박주민, 이상민, 최이배, 안호영, 김종민, 임재훈, 김종호 의원 12명이 올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읽어보았더니 아주 중대한 소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만한 민간인과 군의 관계를 그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말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고위공직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 2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유도 포함된다. 여기에 다만 해놓고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역에서 물러나서 예비역이 되었을 때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했어요. 딱 장성급 장교에 특별히 이렇게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사 대상인지 한번 제가 명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무공무원, 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고위공직자 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해서 형법 몇 조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수사 대상에 특별히 방점을 찍어서 볼 만한 게 이겁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그 다음에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인데, 자, 여기에 왜 장성급 장교가 수사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별도의 수사 기소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법입니다. 군법. 군대란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못합니다. 즉 헌병이 있고 군 검찰이 있고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3심,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이 현역 군인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계엄령이 펴지면은 그때는 비상시국이니까 군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만은 민과 군은 반드시 이렇게 별도의 사법체계를 가져야 이게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니까 군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 한국군은 특히 더하죠.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을 하는데 현역 군인도 조사할 수 있다? 현역 장성입니다. 현역 장성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제가 아는 한 이 민주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고 물론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수령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게슈타프, KGB, 국가보위부 이런 데서 당의 명령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죠. 조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군 관계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가 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설립 목적부터가 매우 정치적인 겁니다. 즉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한 수천 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여기에 장성을 끼워 넣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검사가 합참의장을 불러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합참의장을 부르고 국방장관을 부르고 이런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장관은 민간인이니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한다? 그럼 입장을 바꿔가지고 헌병이 검사를 불러서 조사한다? 헌병이 국회의원을 불러서 조사한다? 헌병이 국회의원을 불러서 조사하면 순간 그때부터는 그거는 군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민간인이 현역 장성을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군대를 완전히 부하처럼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이 예비역이 되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유도 포함된다.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용감한 그룹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이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역 장성들까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그게 군사 독재가 됩니다. 반대로 정치가 군대를 악용해가지고
정권 유지에 서먹는다고 하면은 이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 나쁜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스탈린, 히틀러가 다 비밀 경찰을 통해서 군대를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게슈타포, KGB, 국가보위부 같은 비밀 경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밀 경찰이란 말은 그 경찰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권을 수호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 수사 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이게 들어갔는지 끔찍합니다. 우리 헌법 제5조와 배치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장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은 정치에 종속됩니다. 군대가 정치에 종속돼 버립니다. 정치 군대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올라올 때 부처 간 합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는지, 국방부가 그러면 여기에 협의를 했는지, 하여튼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요 글자 한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거의 국가 구조가 흔들려 버립니다. 민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의 원칙입니다. 민과 군의 분리입니다. 민과 군의 분리. 상호 존중이죠. 상호 존중.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지 우리 역사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군 장성들이 이것 알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민간 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이다?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총칼 가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 좋은 일이 돌아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막강한 권력인데 거기서 어디서 나오느냐?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기관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수부 제24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 검찰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은 중복된다고 판단하면은 그것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넘겨야 한다.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건 뭐냐?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A라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수사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친하니까 보호하는 유야무야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을 때 딱 살펴보다가 이게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건 우리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게. 더구나 몇 개, 특히 검사, 판사,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과 법원과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법입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수처가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검찰, 경찰, 법원을 딱 장악해가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고위공직자들을 겁주면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직 장성과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으로 넣은 거,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고 매우 위험한, 특히 한국이 군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매우 위험한 무력 집단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법이 다스려야 합니다. 왜 공수처가 군 장성을 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야 한다. 사실상 감시기관이 된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함으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으니 일종의 경호실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 견제가 불가능하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강제할 수가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검찰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로 인권 유린을 유발한다.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므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면 몰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검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 같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군 장성을 고위공직자 범주에 넣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장악이 아니라 검찰 독립이고 법원 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이다. 감사합니다.